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헤어 디자인 요소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란 대인관계에 있어서 통합적인 자기관리를 의미합니다. 이미지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외적, 외모로 드러나는 부분의 이미지, 그 다음에 사회적, 사회생활을 할 때 보이는 나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요. 이제 이미지에 맞는 얼굴은 정신적인 모양새이며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저희도 처음에 고객님들을 판단을 할 때, 매장 직원분들을 판단할 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얼굴 형태와 두상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앞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이 입점을 하셨을 때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저희가 결정을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한 80% 정도는 입점할 때 이미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전달 요소는 인사, 표정, 대화, 자세, 용모, 복장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행동에 대한 인사를 할 때 그 상대방의 이미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 취하는 행동, 예의, 자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사는 고객과 만나는 첫 인상이므로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고요. 형식화된 인사보다는 예의와 반감이 함께 묻어나는 동양인들,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인사가 조금 더 좋은 이미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사는 한 매장에서 여러 분류의 고객님들을 많이 접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첫 인상이 긍정적이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이미지 연출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총체적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이미지 연출에는 헤어스타일이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군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보통 이미지에서 가지게 되어 있죠. 둥근 얼굴형은 귀여운 사각형은 활동적인, 긴 얼굴은 우아하고 지적인, 역삼각형은 세련된 이미지만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어스타일인데요. 고객의 현재 헤어스타일이 어떤 한 형이고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형태에 따른 질감과 질감에 의한 형태 결정의 파악도 중요하고요. 이 고객님의 모지를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부드러운 웨이브를 넣을 것인지 강해 보이는 스트레이트를 넣을 것인지 결정 파악을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형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할 것인지 파악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감이라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후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굉장히 센치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질감은 무겁게 하느냐, 모발을 가볍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모발은 매끄러운 질감, 거친 질감, 가벼운 느낌의 질감이 있고요. 무거운 느낌의 질감, 무게감, 그 다음에 볼륨이 있는 질감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에서는 시술 전에 형태 파악은 현재하고는 형태에서 다시 한 달 전의 머리 형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얼굴이 작은 계란형은 모든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지만 작은 얼굴로 인해 왜소해 보일 수 있으므로 볼륨 있는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얼굴이 작고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볼륨을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
볼륨 있는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나이에 맞지 않는 볼륨감을 넣게 되면 굉장히 어린 친구가 나이 들어 보이게끔 머리 스타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단순하고 차분한 스타일이 왜소함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큰 계란형 있죠. 물론 머리도 같이 두형이 조금 크겠죠. 풍성한 웨이브는 얼굴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얼굴이 큰 고객님들 오시면 매직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매직 시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컬러 큰 얼굴을 가려주는 걸 좋아하죠. 얼굴이 긴 계란형은 이마를 내려놓는 것을 더 길게 보이게 함으로 이마를 가려줌으로써 긴 얼굴을 보완해주는 스타일에 어울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얼굴이 긴 계란형이라고 앞머리를 턱까지 쭉 빼서 너무 길게 붙여놓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입니다. 광대뼈 기준으로 턱선까지 자연스러운 층을 내서 약간의 흐름을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은 두상이 큰 둥근형은 탑 부분, 모발의 정수리 부분과 크레스트 지역에 지나친 볼륨을 주죠. 두상이 큰 둥근형이라고 가정을 했죠. 양쪽 얼굴을 커버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얼굴을 계란형으로 보이게 해요. 저희가 왜 얼굴형에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요. 얼굴에 각이 지거나 얼굴이 크거나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일단은 미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은 계란형이라고 할 수 있죠. 미의 기준입니다. 얼굴 옆 라인에 풍성한 볼륨이 둥근 얼굴로 강조되고 큰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작은 둥근형은 선망의 계란형보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귀여워 보이고 조금 어려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상큼함을 더해주는 스타일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고요. 앞머리를 내리고 사이드 부분에 과도한 볼륨은 눌린 느낌이 들고 조금 얼굴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둥근형이 강조가 되면서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헤어스타일로는 정사각형은 레이어 단발 스타일로 전체 두상의 무거움을 덜어주고 얼굴이 너무 각이 져 있어요. 그러면 모발 자체에 층을 조금 주고 가벼움을 주면서 얼굴이 너무 각져 보이지 않게 이마 부분과 턱의 각진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으면서 얼굴선 라인이 살아 보일 수 있습니다. 탑 부분의 볼륨이 낮아 각이 네모난 얼굴을 더 부각시켜 보이면 더 납작해 보일 수 있어요. 장방형은 햄 라인의 각을 둥근 형태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죠. 장방형은 뭐죠? 햄 라인, 헤어라인 쪽에 각이 많이 진 역삼각형 같은 얼굴 형태를 보완해 주시면 되고요. 얼굴을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약간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컬은 뭐죠, 여러분들? 반대로 컬이 꺾어져 들어가는 스타일은 각진 얼굴이 도드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안쪽으로 웨이브를 넣어 주시되 탑 부분, 겉머리 부분만을 아웃컬러 드라이를 해주시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얼굴형이 커버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얼굴형은 역삼각형이죠. 얼굴형은 사이드 부분의 각을 보완해주고 턱선을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면서 율동감 있고 세련미를 줍니다. 작고 귀여운 세련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고요. 얼굴 전체를 드러내면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 조금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일자형 앞머리는 무게감으로 역삼각형 얼굴이 강조됩니다. 자, 헤어는 직업과 연관된 고객의 연령과 유행에 따라 다르게 연출이 됩니다. 고객과의 말로 하는 대화나 행동은 고객 확보와 미용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헤어 디자이너로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될 것이 7대3의 법칙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7은 들어주고 3은 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7배율의 고객의 말을 듣고 나면 내가 3 정도만 대답을 해준다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고객을 이해를 하고 고객과의 연대감을, 신뢰감의 형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본 고객에게 내가 7%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고객에 대한 성향 파악과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고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친 토론식의 대화, 토론식이 뭐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디자인의 일방적인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나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디자이너가 고객님한테 막 대화를 해요. 처음에는 잘 듣고 있다가 고객님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자이너가 말이 너무 많아서 눈을 감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상대를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견 충돌로 인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대화, 즉 자연스러운 일상, 날씨 이야기 등 정도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밝은 표정과 웃는 얼굴은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있죠. 근데 고객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처음으로 고객님에게 가벼운 대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날씨 이야기 등을 던졌는데 반응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면 또 너무 주구절절 말씀하시면 신뢰가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예의 바른 생각에서 출발을 하므로 고객과의 행동 대화에서 진실성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되 고객에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진실성을 갖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불량해 보이는 자세는 고객의 신뢰감을 잃을 수 있죠. 내가 오늘 이 디자인을 처음 봤어요. 슬리퍼를 끌고 와서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그러면 고객은 이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손한 제스처와 바른 자세는 고객이 편안하게 만들어줘. 내 얘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디자이너는 기술과 예술을 발휘하여 고객에게는 만족을 주고 본인은 보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디자이너 기술과 예술이 고객의 대화에서 세 가지의 만족도를 주면은 서로 굉장히 오늘 하루는 보람 있는 하루가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나와 맞는 디자이너를 찾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이너 입장에는 아무래도 기술을 판매하는 예술 직업이죠. 그래서 조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시술을 한다면 손놀림이나 행동 작업 시 섬세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소중한 가족,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에 특히 시달리는 고객들은 상대에서 시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요즘은 현대화 시대에 겉모습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롱에 와서 나의 오늘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려오는 고객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요즘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과 요령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도를 고객님이 넘어섰을 때는 살짝 디자이너가 상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데스크 쪽에 관리부 쪽으로 패스를 해주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소양입니다. 첫째,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과 친절. 저희는 서비스 미용업이죠. 일단은 90%가 서비스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나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보통 요즘은 살롱을 입점을 하셔서 보시면 고객님들이 그 선생님 안 계세요? 그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요?
진짜 미용실에 제목을 보고 오시는 보다 고객님들은 디자이너를 보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기술을 연마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고객은 나를 믿고 찾아와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을 하며 또 디자인을 맡기기 때문에 건성건성으로 대충 작업해서 고객님이 이 선생님은 나에게 굉장히 대충 하는 것 같아 라고 고객님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어버리죠. 그러면 고객님은 실망을 하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롱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지명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는 에이스다. 일단 고객 지명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번째까지로 다 디자이너가 흡수를 하고 계시면 지명 고객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어느 직업군에 가도 많이 나온 얘기죠. 책을 읽고 공부하라.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내 곳간이 비어 있으면 항상 내가 허기가 져요. 근데 내가 내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며 어느 고객을 만나도 대화에서 처지지 않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항상 책을 많이 읽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고객의 만족도가 큽니다. 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도 하셔야 되지만 내가 고객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객이 어떤 질문을 갑자기 던졌을 때 지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만족도도 커지고 이 고객님이 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웠던 헤어 디자인의 요소도 다양하게 있겠죠. 얼굴형, 디자이너가 갖춰야 되는 자질 등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는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잘 니즈를 파악하셔서 디자이너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